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있잖아요. 넷플릭스 보고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올리고 이게 마치 마법처럼 그냥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데이터 센터라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데이터 센터를 지은 건축가의 설계도를 한번 쫙 펼쳐보고요. 이 클라우드라는 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에이, 설마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것의 진짜 정체는요, 바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거대한 건물 안은 도대체 어떤 기술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청사진입니다. 와, 클라우드를 만드는 여러 기술 계층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우리의 여정은 먼저 컴퓨팅 기술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데이터 기술을 살펴보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가상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거쳐서요. 마지막으로 이 기술들이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완성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컴퓨팅 기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들.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클라우드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는 바로 이 비싼 하드웨어의 성능을 어떻게 100%, 아니 200% 뽑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서버 가상화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아주 강력한 물리 서버를요, 논리적으로 여러 개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하이퍼바이저라는 겁니다. 일종의 가상 머신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상 머신들 사이에서 자, 너는 이만큼, 너는 저만큼 써 하면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가상 머신마다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완전한 운영 체제를 하나씩 다 설치해야 한다는 거, 이거 좀 낭비 아닐까요? 그쵸? 여기서 클라우드 기술은 한 단계 더 뛰어오릅니다. 바로 컨테이너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가상 머신은 저마다 독립된 집, 즉 운영 체제, 게스트 OS를 하나씩 갖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하나의 큰 집, 즉 운영 체제, 호스트 OS 안에서 방만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운영 체제를 공유하니까 컨테이너는 훨씬 가볍고 부팅도 거의 순식간에 되고요. 자원 효율도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인 데이터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는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맵 리듀스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3단계 분산 처리 방식인데요. 먼저 데이터를 수백 수천 대의 서버에 쫙 뿌려서 아주 잘게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고요. 이게 맵. 그렇게 처리된 결과들을 종류별로 다시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이게 셔플.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딱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리듀스. 자,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이제 잘 보관해야겠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칸이 미리 딱 정해져 있는 엑셀 시트처럼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RDB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지든 영상이든 텍스트든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자유롭게 막 담을 수 있는 폴더처럼 유연한 NoSQL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딱 맞는 보관함을 고르는 셈이죠. 데이터베이스 말고도요,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가 중요한 저장소, 여러 사람이 파일을 공유하기 좋은 저장소, 그리고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 저장소.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죠. 먼저 블록 스토리지는요, 그냥 우리 컴퓨터에 달려있는 하드디스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아주 빠르고 안정적이라서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처럼 고성능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룰 때 안성맞춤입니다. 파일 스토리지는 아마 회사나 학교에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있죠?
여러 사람이 폴더 구조를 보면서 파일에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때 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건 정말 현대 인터넷 그 자체를 떠받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처럼 용량을 가늠하기 힘든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가장 엄청난 특징은요,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컴퓨터도 있고 데이터 창고도 마련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둘을 연결해줄 길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자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신하게 만드는 데이터 센터의 신경계, 바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VLAN. 이건 하나의 넓은 도로를 버스 전용 차로, 일반 차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물리적인 네트워크 하나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둘째, VPN은 인터넷이라는 공공도로 위에 암호화된 나만의 비밀 터널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통신하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NFV는요, 방화벽 같은 비싼 하드웨어 장비의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똑같이 구현해서 필요할 때마다 클릭 몇 번으로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연한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기술들, 컴퓨팅, 데이터, 네트워크, 이게 바로 클라우드를 만드는 레고 블록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블록들을 조립해서 우리가 실제로 돈 내고 쓰는 서비스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서비스 모델은 IaaS, 서비스형 인프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인프라 자체를 빌려주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 통째로 빌려주는 것처럼요. 클라우드 업체가 컴퓨팅, 스토리지 같은 기본 블록만 제공하면 사용자가 그 위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자유롭게 조립하고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PaaS, 서비스용 플랫폼입니다. 이건 개발자를 위한 이미 다 조립된 작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발자는 복잡하게 인프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코드만 딱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플랫폼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유도냐, 편리함이냐의 선택이에요. IaaS가 자동차 부품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튜닝하고 조립하는 거라면 PaaS는 그냥 잘 만들어진 자동차에 키만 받아서 바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완전한 제어권을, 다른 하나는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기술들 속에는요, 사실 딱 3가지 핵심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내부를 몰라도 되게끔 예쁘게 포장하는 추상화, 힘든 일은 여러 컴퓨터에 나눠서 처리하는 분산, 그리고 사람의 손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하게 만드는 자동화. 이 3가지가 바로 클라우드의 본질입니다.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는 마법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아주 우아하게 감춰서 우리 눈에는 지극히 단순하고 편리하게 보이도록 만든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눈부신 공학의 걸작인 거죠. 오늘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거대한 건물의 설계도를 함께 엿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강력한 기술 블록들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미래를 지어보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